전거를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 약속을 주고받았다는 뒷거래 의혹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양섭 의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는 이른바 도깨비 장마에 농민들이 농사를 망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식물자배 텐트에서 대마를 길러 마약으로 판매한 외국인 마약 밀매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택가 월세방에서 대마를 길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 배제됐지만 아름다운 승복을 보여줬던 견재일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다음 지방선거 출마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의전 서열 2위인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뒷거래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자리 약속을 받고 표를 줬다고 증언하면서 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침묵했던 이양섭 도의장은 뒷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후반기 충북도의장 선거에 표 매수 의혹이 불거진 건 상임위원장 추천 논란 때문입니다. 이양섭 도의장이 의회 운영위원장 자리에 해외 연수 추태로 징계를 받았던 박지원 의원을 추천한 겁니다. 박 의원은 의장 선거에서 이양섭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대가 더 많아 무산되긴 했는데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이옥규 의원은 부결될 걸 알면서 의장 선거단 관련자를 추천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의혹에 기름을 부은 건 같은 날 공개된 김정일 도의원의 SNS 메시지. 이양섭 의장이 약속을 저버리고 배신의 정치를 한다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폭로한 겁니다. 김 의원은 이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그 약속이 후반기 교육위원장 자리였고 의장이 선거 전날 지지를 호소하며 자리를 주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려고 스스로 폭로했다는 주장. 충북 참여연대는 뒷거래를 약속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는 도의회를 항의 방문해 명백한 매수라며 이양섭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다른 선의에 피해를 주지 말고 결단함이 맞다. 만약에 결단이 없을 시에 경찰에 고발하여 처하고 수사 의뢰 촉구를 할 것이다. 침묵하던 이양섭 의장은 MBC 취재진을 만나 뒷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추천해도 전체 의원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표를 대가로 자리를 약속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내대표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의장 후보가 뭐를 해주겠다, 뭘 이렇게 약속한 분들 약속이 지켜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없지. 해외 연수 추태 의원을 추천한 것도 명예회복 기회를 준 거라는 설명.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언들이 잇따르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추가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다라는 해명으로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렇게 그냥 회피성 답변이 아니라 정말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가장 나쁜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시는 것 같다. 이양섭 의장은 원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이번 논란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사과나 사죄의 형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이번 장마는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거나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해 도깨비 장마라고도 불리는데요. 논밭이 순식간에 물이 잠기거나 습도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민들도 이런 장마는 처음이라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신병광 기자입니다. 복숭아 수확을 앞둔 김영기 씨. 밤마다 쏟아지는 폭우에 과수원에 물이 찰까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낮에 비가 그치더라도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이 계속되다 보니 탄저병 등 병해충도 큰 걱정입니다. 당장 방제를 해야 하지만
해가 나지 않아 약재를 뿌리더라도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잎이 안 말라도 또 흐려도 약을 해야죠. 비가 그치면은. 그 수밖에 없어요. 포도 농가들도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습니다.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거듭하는 도깨비 같은 장마에 온도와 습도를 맞추느라 하루 종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설치했어도 제대로 작동되는지 지켜보느라 꼼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 지금처럼 해가 계속 나지 않으면 당도가 떨어져 수확도 늦춰야 합니다. 햇빛이 없으면 광합성 작용을 못 해갖고 이 당도가 늦게 올라요. 그래서 이제 수확 시기가 그만큼 늦어져요, 이게. 그래서 걱정입니다. 올해 장마는 강수량이 많은 것은 물론 집중호우에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등 변수가 많아 농민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도사들도 농가 방문을 늘리고 더욱 세밀하게 농작물을 예찰하고 대응해 줄 것을 농민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고 그치고 뭐 이런 게 반복되고 비가 오는 기간도 길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농가분들이 좀 더 작물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방제나 예찰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오면 과일 대임 등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상기온에 장마도 해마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농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어제 집 근처 산비탈이 무너지면서 숨진 옥천의 50대 남성이 살던 주택은 아직 준공승인 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옥천군은 다음 달 준공검사를 앞두고 사고가 난 주택을 비롯한 4가구 주민들이 사전 입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퇴거를 명령했습니다. 옥천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한 가구의 사전 입주를 확인해 건축주를 고발했지만 추가 입주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 이번에 무너진 옹벽 역시 지난달 건축주에게 안전 보강을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몽골 출장 중이었던 옥천군 의원들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조기 귀국했습니다. 옥천군의회는 추복성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6명이 어제 새벽 3박 4일 일정으로 출국했지만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필수 인력을 제외한 4명이 하루 만인 오늘 조기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의원 2명은 충북도립대 유학생 유치와 묘목 수출 방안 협의 등 당초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식물 재배 텐트에서 대마를 길러 마약으로 판매한 외국인 마약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택가 월세방에서 지난 2년간 버젓이 대마를 길러 팔았는데 석 달만 키워도 팔 수 있을 정도로 잘 자랐다고 합니다.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주택가의 한 빌라. 경찰이 방 안에 있는 텐트 문을 엽니다. 텐트 안에는 마약인 식물 대마가 어른 손가락 크기로 화분에 자라고 있습니다. LED 조명과 선풍기를 설치해 햇빛과 바람의 역할을 하고 호스를 연결해 대마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식물 재배 텐트입니다. 실내에서 식물을 잘 자라도록 만든 제품인데 여기에 대마를 키웠더니 서너 달 만에 판매할 수 있을 만큼 잘 자랐습니다. 냄새가 심하게 나는 특성에 따라 환기 시설까지 설치했습니다. 대마 같은 경우는 그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환풍구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재배한 대마는 가루로 만들어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빌라 주차장에 있는 가스관 사이에 무언가를 숨깁니다. 돈을 받고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 일당은 이렇게 작은 크기의 마약을 가스관 안이나 전봇대 밑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외국인 마약 조직원 1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재배해 유통한 대마는 1억 5천만 원 상당인 1.7kg, 400차례에 걸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사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훔치던 외국인을 붙잡아 추궁한 끝에 마약 유통책과 총책까지 모두 검거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판매 수익으로 대마를 입수했다는 정황을 확보하여 집중 추궁, 청주 복명동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입수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은 대마를 판매한 외국인 마약 조직 17명 가운데 6명을 구속하고 대마를 구매한 외국인 43명을 붙잡아 5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북 전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로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난 나흘간 강수량은 옥천 263mm를 비롯해 청주 219mm, 보은 207mm를 기록하고 있어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도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충북 지역 주요 댐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초당 1,700톤이 유입되고 있는 충주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24개를 열고 초당 1,10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초당 1,500톤이 유입되고 있는 대청댐도 오늘 오후 2시부터 초당 최대 1,3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수문 방류로 하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고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총선 화제의 인물이었죠. 친이재명계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현역 가운데 처음으로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깨끗하게 승복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변재일 전 국회의원을 만나봤습니다. 방사광 가속기에 이어 양자산업까지 미래산업에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2년 뒤 지방선거 출마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이 사람 이병선 기자입니다. 5선 국회의원까지 50년 공직 생활을 마친 뒤 그간의 경험을 기록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변재일 전 의원. 가장 보람된 기억으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IT 선진국의 토대를 만들었던 일을 꼽았습니다. 정보통신부의 정보기획실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실무적인 권한이 주어졌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하는 데서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했죠. 아쉬웠고 당혹스러웠던 순간은 지난 4월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컷오프. 꾹 참고 일주일간 생각한 후에 그래도 저를 키워주고 제가 5선 국회의원까지 한 게 만들어준 것이 민주당이고 민주당 당원인데 하면서 승복하고서 현재까지 당 중앙위원회 의장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죠.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전문 분야인 첨단 산업, 과학 정책을 고향에 펼쳐보고 싶었다는 그는 4년 전 총선 공약에 처음으로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내걸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흔히들 우리가 초격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격차의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고 초격차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사광 가속기가 절대 필요하다. 당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함께 정부에 건의해 오창 방사광 가속기가 현실로 구현되고 있는 지금. 그는 또 다른 미래, 양자 컴퓨터와 보안 통신 등 양자 산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와 연계한 양자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려고 했던 것인지. 양자 산업 분야가 새롭게 인류 문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고 남이 하는 거 지켜보던 시대는 이제는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가속기에 의해서 양자 산업 분야에서도 좀 도전해달라. 이런 것들을 그 김영환 지사님께 권해주었던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2년 뒤 충북도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젊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현재다 보니까 제 이름까지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 오창의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난 대형 화재 피해액이 25억여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 3개 동 9천여 제곱미터와 플라스틱 용기 완제품 500만 개 등을 태우고 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공장 직원 49명이 대피했고 인근 소방서 10곳에서 진화 인력 2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동 지게차를 충전하다 불이 났다는 공장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 레온즈 에더 회장이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준비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더 회장은 경기장과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굳은 의지를 확인하고 대회 성공 개최에 강한 확신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폐회식 장소를 세종중앙공원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일반 시민도 폐회식을 지켜볼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옥천 죽향초등학교를 방문해 현황을 살피고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윤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옥천 죽향초등학교는 누적 강수량 264mm의 집중호우로 20곳의 누수가 발생했으며 오늘과 내일 재량 휴업을 실시합니다. 음성군에 있는 공립감곡중학교와 사립매개여자중학교가 통합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두 학교의 통합을 행정 예고하고 2028년 3월부터 감곡중이 남녀 신입생을 받아 통합 개교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학교는 학생 수 감소와 노후한 교육시설 등을 이유로 지난 2021년부터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달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90.2%가 찬성했습니다. 충북에서 공립과 사립중학교 통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9월 충북 최초로 청주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SK하이닉스 자회사인 행복모아가 힘을 보탭니다. 장애인고용공단과 행복모아는 오늘 충청북도 청주시와 협약을 맺고 장애인 숙련 기술인 양성과 대회 지원, 대회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농어촌 삶의 질을 평가한 결과 증평군이 지역 활력 부문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진천군이 2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증평군은 합계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 청년 인구 비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삶의 질 종합지수에서는 증평군이 9위를 차지했고 전국 1위는 경북 울릉군이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재봉 의원은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이 전통시장 특별법으로는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서 제외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이 모여 골목상권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고 공동체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충북 도립대가 혁신 방안의 하나로 교원 명예퇴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도립대 미래혁신위원회는 65살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들의 철밥통을 깨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20년 이상 된 교원에 대한 명퇴 권고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립대는 27명의 교수 가운데 20명이 재직 기간 20년을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